여 변호사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돈봉투 사건, 송 대표 전 대표가 귀국을 하면서 수사가 좀 급진전되는가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급진된 모습은 보이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특히 강내구 감사 돈 8천 영장이 기각돼 버렸죠. 돈을 만든 8천만 원을 만든 강내구 감사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신병 확보가 안 되니까 강내구 감사를 통해서 그 입을 열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차질이 빚어지면서 수사가 약간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거 아닌가 보여지는데 그 와중에 어떻게 보면은 송 전 대표와 검찰 간의 기싸움이라 할까 아니면은 서로 신경전이라가 여론을 향한 여론전이죠. 줄다리기 이게 사실은 지금 세게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를 통한 여론전 이거죠. 그리고 그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송 전 대표의 귀국이 언제냐에 대해서 이 사안이 정리되면은 할 것이다 했는데 아마 강내구 씨에 대한 감사협회 부협회장이었던가요? 회장이죠. 회장이었던가요? 그 사람 영장 기각되고 그러면서 아마 송 전 대표가 프랑스에 있으면서 파리에 있으면서 국내하고 좀 입장 조율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들어왔겠죠. 온 것 같아요. 만일에 이쪽에서 증거가 막 나오고 송영길 전 대표의 그 어떤 관여 증거가 많이 나왔다 이러면 또 달라질 수 있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내구 회장이 영장 기각되니까 강내구 감사 이거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겠다. 해볼만하다 생각한 거죠. 그리고 송영길 자체가 알아주는 변호사 역할을 했던 거 아닙니까? 알아주는까지는 정치인이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 뭐 자기로서는 그렇게 충분히 방어 가능하다고 해서 들어온 거고요.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처음에 송 전 대표가 들어올 때 우리 소환 아직 예정돼 있지 않다. 그런데 송 전 대표는 오늘이라도 나 소환 좀 해주시오. 빨리 좀 해주세요. 조율됐다는 겁니다. 그걸 나타내 주는 거죠. 왜냐하면은 저도 그 피의자들 변호하지만은 될 수 있으면 늦추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변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입장 정리를 어떤 검찰이 이런 걸 물을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는 뭐가 있고 여기에 대해 우리가 내세울 증거는 뭐가 있고 그리고 우리 쪽 참고인은 누가 있고 이런 걸 전부 다 조율하고 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프랑스에 돌아온 지 며칠 만에 난 나가겠다. 이거는 이게 쭉 그 이정근 그 변호인 누군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들어보니까 아마 검찰이 스모킹 건 안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당신에 대한 송영길에 대한 이정근 변호인이 정철승 변호사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왜냐하면 수사당 그 과정을 다 아니까 스모킹 건도 없으려니와 이 사람이 변호사니까 지금 검찰이 나를 부를 그런 준비도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습 공격이네요. 공격이죠. 여론전은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나는 나 불러봤자 뭐 당장이라도 가서 내 결벽 증명할 수 있다. 이걸 지금 여론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언론을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자기 입장을 기재한 진술서라 그러는데 이거는 뭐 진술 조서는 아니고요. 검찰이. 거기에 뭐 자기 무고함을 쭉 썼겠죠. 그걸 검찰에 아마 제출한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은 아직 뭐 100% 못했지만 그러면서 계속 하는 게 언론 기자들 불러가지고 기자회견식으로 자기 입장을 지금 자진 출두도 또 하겠다고 또 언론 쪽에 쓱 흘렸죠. 참 세상에 참 이렇게 훌륭한 피의자가 이해창 표절하느냐. 이해창 전 총재가 자진 출두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진 출두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자진 출두의 정확한 의미는 그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그 영장 집행하러 온 검찰 수사관하고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체포영장 내가 걸어가겠다. 내 스스로 들어가겠다. 내가 이걸 떳떳하다 이거지. 지금 여기 자진 출두란 말을 써버리니까 마치 뭐 좀 이 언어의 그 어휘의 뜻이 완전히 왜곡돼 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검찰이 지금 참고인 불러 가지고 어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혐의에 관해서 이 방증, 간접 증거라든가 하여튼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수집한 다음에 피의자를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검찰 너희들 수사 그런 거 하지 말고 나한테 물어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프랑스에서부터 다 부인할 거 아닙니까? 아니 본인이 얘기했잖아. 나는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 사적인 일탈이다. 그러면은 그런데 뭘 가서 얘기하겠다는 자진 거야? 출두한다고 그럴 때 검찰이 뭘 물어봅니까 이거? 그러니까 물어본다 하더라도 옛날에 모른다는데. 이재명 대표 잘하지 전부 다 진술 거부하고 예. 그럼 아무 수사에 의미가 없잖아요. 검찰도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지금 엄청나게 급한데 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게 참 이게 그 이 전력에 예. 분산이 돼가지고 그렇죠. 준비를 또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럼요. 그래서 그런 걸 뻔히 알면서 마치 지금 자진 출두란 말 이런 걸 진술서를 내는 행위 예. 모든 건 난 지금 아무 따뜻하다. 그거죠. 이거는 이재명 대표 표현대로 정치 탄압이다. 네. 그 말 하려고 지금 아니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아무리 자진 출두한다 해도 검찰이 지금 뭐 수사 안 하겠다는데 네. 출두하면 뭐합니까? 검찰청 가가지고 그 앞에서 검사실에 앉아서 차 한 잔 마시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그 언론을 통해서 지금 검찰도 아까 무슨 브리핑을 했다면서요? 예. 예. 얘기하니까 이제 송영길이가 이렇게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혹시 송영길도 변호사니까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뭐 구속영장을 치더라도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나는 수사 적극적으로 협조했는데 증거인멸 그거죠. 우려도 없고 나 도주 우려 없다. 도저히 어렵다는 거죠. 그거 또 자신 출두까지 할 사람인데.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려고 이렇게 쇼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검찰도 어제 네. 이 송영길 뭐 서면 진술서도 내겠다고 다음 주에 기자회견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니까 이제 브리핑을 한 거예요. 기자들 불러가지고 간담회죠. 네. 거기서는 지금 돈 봉투 수수자 이게 받은 사람 지금 준 사람은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죠. 받은 사람의 일부도 특정을 했다. 이게 누가 받았다는 것을 특정했다. 지금 여의도에는 그 명단까지 찌라시로 돌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살생부 수준이에요. 서로들 나 아니라고 지금 네, 발뺌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특정을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인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책임의 경중을 가리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책임의 경중이라는 것은 범행에 직접적이고 주도적 가담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 수수한 금액의 다과 그런 거겠죠. 그런 것을 지금 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검찰로서도 어느 정도 수사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 그렇게 크게 떠들어봤자 우리도 다 수사해갖고 어느 정도 지금 다 꽤 맞춰가고 있어. 결정적일 때 부를 테니까 입 다물고 있다가 부를 때 와.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이 송영길 전 대표나 제가 볼 때는 검찰을 너무 좀 우습게 본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얘들 아무것도 없는데. 현업에 안 있어서 그래요. 송영길도. 바로 변호사를 검찰 수사가 그렇게 허접하게 안 하거든요. 그럼요. 아니 자기들도 나중에 영장도 청구해야 되고 그다음 기소해가지고 유죄도 받아야 되는데 증거도 없이 그렇게 수사하고 영장 청구하고 기소 안 하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이게 우리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을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나 송영길이나 야당에 지금 모모하는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 있죠. 이분들은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선무당적인 게 많은 게 현직 출신이 여당에 비해서 현작이 적어요. 판사 출신은 뭐 이수진, 이탄희 정도. 근데 이 정도니까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검찰이 어떤 신중을 기한을 하고 있는 태도를 보고 증거가 없어 그렇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검찰 들어가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증거를 검찰이 제시한 경우가 참 많아요. 변호사 하시면 더 잘 알죠. 걷다가 깜짝 놀랄 경우. 충격을 받아가지고 진술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아할 경우가 있죠. 설렁구성을 쌓아놨는데 그게 얼궁뚱한데 터져버리거든요. 이 뚝에서 이 부분만 쳐다보고 있는데 검찰은 저쪽에서 이게 성동격서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게 많은데 이 수사의 대상자 이런 사람은 누구나 그렇지만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바만 알고 있고 나머지를 잘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수사의 대상이 되면 조금 냉정을 잃습니다. 억울하고 항상 세상에 수사 대상자 중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리고 검찰은 다르죠. 수사를 하는 쪽이고 이쪽은
힘이 있는 쪽이기 때문에 냉정한데 수사를 받는 쪽 아무래도 약자 아닙니까? 네. 약자가 되면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많으면 냉정을 했습니다. 네. 이걸 갖다 이겨낼 정도의 멘탈이면 이건 대통령이 되거나 하여튼 큰 사람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자기 입장에서 모든 사물을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여론전을 펼 게 아니고 재판 준비를 충실히 하고 검찰한테 부르면 나가겠다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자신 출두하게 그건 제가 볼 때 일종의 쇼입니다. 네, 정치인 출신이라 네, 그래요. 여기도 자기 형도 그 유명한 그래 송영천 변호사로 예. 서울고배 부장판사까지 부장판사가 하시고 존경받는 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그런 변론에 대한 조언을 받고는 있겠지만 정치인이니까 기선제압이 네. 중요하다 이런 네. 생각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검찰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검찰도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반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네. 수사하고 맞습니다. 있고 거의 다 특정이 돼야 있어. 이제 부를 날만 남았어. 그 얘기거든요. 예, 수사를 받는 정치인들은 제가 보니까 대부분 수사를 정치의 장으로 옮기려고 그래요. 예, 그렇죠. 그 끌어올라고. 끌어와가지고 거기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불발이 됐습니다마는 민주당 엊그제까지 대변인 김의겸을 예. 송영길이가 자기네 그렇죠. 언론 대변인을 하려다가 하도 여론이 나쁘니까 그냥 이 손을 들고 뱉기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건 바로 정치의 장으로 끌고 올라간 그게 거고. 자기는 유리하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이제 검찰 수사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면 변호사가 얘기를 해야 해야 되는데 하거든요. 김의겸이가 갑자기 김의겸이가 뭘 알 게 예. 있습니까? 그런데 김의겸을 언론 대변인을 시키려고 한 것도 정치의장으로 끌고 와서 이걸 물타기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제가 거예요. 해볼 때는 김의겸 의원을 끌고 오면은 어떤 초점이 예. 그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김의겸 말에 예. 그 청담동 술자리 사건 같이 그런 식으로 초점이 옮겨져 버린다고요. 그렇죠. 그런 시도를 하려다가 이번에 불발이 됐는데 어쨌든 이제 검찰도 주변 수사는 이제 다 끝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정의다, 강내구다, 또 거기에 조택상이다, 또 보좌관이든 박영수다 다 거기 송영길 캠프에 실무자는 허모시력까지도 다 소환해 갖고 거기 노트북까지도 다 포렌식하고 그런 모양. 그러니까 기보 수사는 다 기초 수사는 끝냈고 이제 다음 주 중에는 강내구 재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게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렇죠. 이제 우선 부를 수 있는 게 윤관석하고 이성만 아니겠습니까? 받았다는. 예, 돈을 나눠준 사람이니까. 네, 그 네. 나오니까. 예.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이제 특정이 된 그런 의원들을 이제 줄 소환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당신 돈 받았냐? 우리가 보니까 당신 언제 누구한테 그 중국집에서 받았더구만 그 5명에 참석했죠. 윤관석이가 밥 진술 먹는데. 줘서 이렇게 제시하면서 이 사람도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부인해도 그러니까 송영길 근데 그리고 송영길은 이제 마지막에 네. 딱 꼭지를 딴다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있죠. 송영길 전 대표 파리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돈을 안 줬다는 게 아니고 예. 모른다는 자기는. 예,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데 관련자를 전부 다 부르면은 거기에 송영길 전 대표 알 수 없었다는 진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그게 뭐 허위 진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니 녹취록에도 송영길이가 직접 했다는 그런 그리고 예. 정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돈 받았거나 전달했다는 의원들로서는 있죠. 송영길 전 대표 관여가 돼야지 자기들 재책인 자기가 사는 건데 자기가 주도적으로 했다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뭐 징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금배지 다 날라가고 그러니까요. 내년 총선에도 못 예. 나오는데요. 그 송영길 전 대표는 국회의원도 안 나갈 사람이니까. 예, 본인이 불출마 예, 선언을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나갈 사람이니까. 거기다 그래서- 떠넘겨야죠. 그래서 본인은 지금 몰랐다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참고인 아니지만 하여튼 관련자 진술을 좀 종합할 때 예. 송영길 전 대표가 몰랐다는 거 이거는 인정받기 힘든 거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기초적인 수사랄까 이 바닥 따지기 수사는 끝낸 것 같고 이제는 아무래도 국회의원을 부르는 것은 신중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확실한 어떤 증거라든가 물증을 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윤관석, 이성만 의원 부르고 그다음에 돈 받은 의원들 중에 특정이 된 의원들부터 차례로 부르고 마지막 단계에서 송영길을 불러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로 가지 않겠냐. 그 일종의 피라미드 형식으로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수사에 ABC가 맞는 맞습니다. 거죠. 몰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